어,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 시간에 우리가 과제를 없애는 대신에 우리가 매 시간마다 출제됐던 퀴즈 및 과제로 우리 기존의 과제를 대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제는 그래서 20점 만점이 매주 출제됐던 퀴즈나 과제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답변을 달아주신 그걸 바탕으로 20점 만점 점수를 이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관련돼서 바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최종 결정이 났는데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기존에 객관식 문제를 낸다고 해서 그거 안내에 대한 녹음을 완료했다가 저도 완료 마친 이후로 수원여자대학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줘서 지난 시간 1교시 수업 자료를 제가 두 번째 녹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혼란이 있겠지만 저희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도 혼란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이제 20문제 객관식 문제를 35점 만점으로 배점에 따라서 1, 2, 3점 이렇게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이 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총학생회와 이제 학생회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이번 1학기는 다 온라인 강의로 15주를 진행하기를 78% 이상 학생들이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우리가 그러면은 객관식 문제 제가 이미 출제한 문제들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공학과 법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쟁점 중에 하나를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여러분이 시험 날짜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시험주 중에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에 제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실 이메일은 효성0104 네이버닷컴이고요. hyosung 0104 골뱅이 네이버닷컴 일로 우리 시험주 중에 해당하는 그 수요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제가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드리고 공지사항 전체 공지로도 제가 시험지를 올려놓겠습니다. 2020년 학년도 1학기 직무수행 능력평가 1차 시험 대체 과제로는 우리 2학년 학생들 법과생활 이거를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 문제에 관련하여 2012년 8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관련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고 최근 작년이죠.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2012년 판결과 2019년 판결이 합헌해서 헌법 불합치로 이런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과 상관없이 낙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본인의 견해를 쓰시오라고 해서 형법 조문도 여기 나와 있고요. 형법 제269조와 형법 제270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A4 용지 한 페이지 분량으로 본인은 낙태에 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본인의 견해를 자유롭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62명 학생들 중에 이제 제일 잘 쓴 답안 35점, 30점, 25점 이렇게 세 부류로 채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중간고사 시험 대체 과제에 대한 이 내용은 이 아래 한글 파일을 제가 전체 공지사항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 2학년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11일부터 원래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5월 13일 수업, 수요일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5월 13일 오전 11시 10분부터 1시까지 이 시간 안에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출력해서 채점을 해서 35점 만점자, 30점, 25점 이렇게 본인의 견해를 자유롭게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제, 기존 과제를 없앴는데 중간고사 객관식 시험 문제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 시험 대체 과제를 제시하게 된 점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기존에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중간고사 2주 후에 원래 과제를 받겠다라고 해서 이미 작성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작성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과제를 없애고 지금 퀴즈 댓글로 과제를 대체하고 중간 시험은 원래 객관식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고 학생들한테 시험을 치게 하는지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과제로 중간시험 대체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큰 부담은 느끼지 말아 주시고 평소에 낙태에 대해서 본인이 찬성하는 견해였는지 반대였다는 견해였는지 왜 본인은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관련돼서 시험 대체 과제에 관해서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카카오톡 단톡방이라든지 우리 네이버 카페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의를 하시면 제가 전부 다 이건 시험 관련된 거기 때문에 친절히 다 답을 일일이 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 이제 퀴즈 과제 올려주신 거 관련돼서 의료법 문제에 관련된 요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과생활 네이버 카페고요. 6주차 2교시 퀴즈 및 과제였던 간호사 국시 보건의료 관계 법규준 의료법 문제를 여러분들 한 문제씩 출제해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2교시죠. 우리가 그 앞에도 되게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5주차 1교시에서 간호 현장에서 범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이게 여러분들 좋은 글들도 많이 남겨주셨고 저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거는 뭐 다음 주 시험 전에 1교시 정도 분량으로 이게 한 조금만 뭐 얘기를 해도 지난 1교시 수업 때 같이 한 2개만 질문에 답을 해도 27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봐서 한 주 분량으로 해야 될지 여러분 같이 하길 원하는지 한번 저희 단톡방이라든지 자유 게시판,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수업에서 이런 걸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그걸 또 더 수업을 준비해서 여러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6주차 2교시에서 간호사 국시 보건의료 관계 법규 중 의료법 문제를 이제 한 문제씩 출시해봐라 라고 했죠. 그래서 간호사 국시 보건의료 관계 법규 과목 출제자라고 생각하시고 의료법 문제를 한 문제 본인이 만들어서 댓글로 올려주시라고 했는데 다들 너무 잘 문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의료법 제3조 문제를 내준 학생이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인의 임무 제2조죠. 간호사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의료인의 정의에 따른 의료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법 제2조에 의료인이 어느 사람 직군들이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의료인의 정의에 따른 의료인이 아닌 것은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이에요. 그래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치한 조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글자 한 글자씩만 해서 외우는 게 두 문자 암기식이라고 하는데요. 의치한 조산 이렇게 외우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료인 아닌 거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죠.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문제를 만든 것을 보니까 간호사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인이 아닌 것은 의료인의 종류로 잘못된 것은 의료법규상 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부정형 문장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 국시원에서 문제 출제 유형 요거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간호사 국시 문제 관련돼서 제가 글을 몇 개 올렸는데요. 출제 범위 여러분 18학번부터 시험 보건의료 관계 법규 범위가 좀 바뀌고 법이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첨부 파일에 있고요. 국시문제 개발 지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시원에서 이렇게 문제 은행을 만들어야 되는데 출제위원들은 이 기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개발 작성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놓은 파일이에요. 국시원에서 올려놓은 그 공지사항들을 제가 찾아서 올려놓은 거고, 작년에 이 문제 개발 작성 지침을 올려놔서 올해 1월 말에 있었던 간호사 국시 문제부터 적용이 됐었던 그런 거고, 올해 문제부터 그 국시 문제들 다 오픈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졸업하신 16학번 선배님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배들이 또 그 16학번 선배들하고 또 친했을 선배님들한테 이제 요 국시 문제 받으셨냐 해서 16학번 거부터만 쭉 모아도 몇 년치 모을 수가 있죠. 네. 16, 17, 18 이렇게 세 선배님 학번들한테만 기출문제를 받아도 최근 3년간 여러분이 국시 문제 시험 보러 갈 때 최근 3년간 문제를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를 알기에는 제일 좋은 거죠. 한 3년치 정도를 문제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여기 문제 개발 작성 지침을 한번 보시면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올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호사 부분도 해당하는 거고요. 문항 작성의 원칙이 임상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문제를 개발한다. 문항 개발 범위는 우리가 두 번째 자료 올려드린 출제 범위를 확인해서 문항을 개발해야 된다. 문제 개발 방법은 단일 정답형 A형으로만 개발을 한다. 앞으로는 이것만 한다고 해요. 조합형 문항은 문항은행 입고가 앞으로는 불가하다. 그리고 문항 줄기는 긍정형, 능동형으로 구성하며 부정형은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가능한 해석형 및 문제 해결형 문항으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 문항 줄기가 어디냐면 한번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해놨고요. 단일 정답형이라는 거는 문항 줄기가 있고 1, 2, 3, 4, 5 답까지가 있는 이런 단일 정답형 문제로만 앞으로 문제은행에 들어간다. 그리고 사실인단 모두 고르는 형식이 조합형 K형이라는 게 문항 줄기가 있고 답까지가 있고 이것 중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정답 묶음형, 이게 조합형 K인데 기존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런 조합형 K형 아니면은 단일 정답형 A형인데 앞으로는 이 문제들만 하는데 문항 줄기에 긍정적인 내용만 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도 나와 있어요. 부정문의 문항을 개발하지 않는다. 왜 부정문 형태의 문항을 개발하면 안 되나요? 응시자로 하여금 알고 있는 내용도 틀리게 하는 혼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정형 시험 문제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옳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문제 해결 중심적 사고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공지를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이 형태를 참고해서 우리도 문제를 개발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퀴즈 과제방 쪽으로 와서요. 6교시 2주차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의료관계법규 또 제가 출간해낸 또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책 내용을 한번 같이 이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이게 2015년에 개발을 해서 2016년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보건의료관계법규 책이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 같이 원래 간호대에서 한 5년 정도 계속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의료인 5가지 직역하고 그리고 의료 기사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모든 그 직군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만들었지만 제가 또 간호대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간호사분들을 위한 문제들 위주로 많이 제가 문제를 개발을 했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네, 출제 범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데요. 여기 내용은 이 책을 제가 올려드리면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여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다 시험 볼 수 있게끔 전체 법규와 문제 개발한 것들을 올려놨는데요. 여기 간호사 부분이죠. 간호사 부분은 이제 이 공지는 이제 2016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2018년도 네.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가 2018년도 입학한 여러분 18학번 선배들부터는 2022년도 제62회부터는 시험 범위가 약간 변동된다라고 하는데 의료관계법규는 거의 변동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 파일을 보시게 되면 간호사국시는 이제 적용 기간이 2022년도 62회부터 바뀌는 사항은 의료관계법규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의료법 부분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감염병 이 부분도 변동사항이 없고요. 검역법 부분도 변동사항이 없고 쭉 이건 그대로 2장, 3장, 4장 이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책 내용에 해당 부분만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의료법 관련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해당 부분만 1, 2장, 3장에서도 1절만 그리고 6장 부분만 이렇게 내용 확인하시고 변경된 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러분 시험 보는 그때 2021년도 2023년도겠죠. 2023년도 1월 말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확인해서 여러분이 변동사항이 있나만 확인하시고 해당 문제, 제가 개발해 놓은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검역법 다 변동사항이 없고요. 변동한 부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만 내용이 줄어들었어요. 1장 총칙과 제4장에서 마약 중독자 이 부분만 출제되고 3장 마약류의 관리라든지 4장에서 마약류 취급자 이 부분은 생략됐어요. 이렇게 생략된 이유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다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 범위가. 단 요 책을 봤을 때 이제 변동된 부분이 마약류관리법에서 총칙과 마약 중독자 요 부분만 보면 된다라는 거고 줄어든 이유가 법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 국시 요거를 보면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요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1장 총칙 부분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란 무엇인지 이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거 꼭 한 문제 나오겠죠. 새로 바뀐 거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운 문제가 나올 텐데 어떤 부분이 나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선배들이 있죠. 18학번 선배들이 먼저 시험 보니까 그거 나온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올 텐데 두 문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18학번 선배들이 두 문제에서 여기 조문, 해당 조문을 숙지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의료 기사들도 이 책을 보고선 다 할 수 있게끔 커버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 직군 시험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다 이 책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넣었는데요. 제가 이때 2016년도 간호사국시에서 20문제에서 12문제가 여기 책에서 그대로 접종을 해서 이 책만 봤어도 이제 12문제는 맞추는 거죠. 꽈락 기준은 8문제니까 꽈락보다 훨씬 넉넉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의료관계법규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여기 있는 문제들만 풀었어도 꽈락은 면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의료법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그 간호사 그 출제 범위를 보시면서 1장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 2장은 다 봐야 되죠. 그리고 3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만 보면 되고 4장, 5장은 보지 않아도 되고 6장 내용만 확인하시고 7장, 8장, 9장은 안 보셔도 되는 거죠. 나머지 국민건강보호법도 앞에 나와 있는 출제 범위를 보시고 해당 부분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내용에 이제 문제가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혹시나 또 법조문이 변경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면 또 우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여러분 시험 보는 그때에 시행되고 있을 법을 이제 한번 확인하시고 변경된 사항이 없구나.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 호스피스 완화에 관한 이 법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요것만 확인해도 여러분 보건의료관계법규 책자는 안 사셔도 되는 거죠. 원래 제가 이거 공개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책 내용만 확인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기출문제는 이제 몇 년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16학번 선배들 17, 18 이렇게 3개년치 최근 3년간 보건의료관계법규 이 책자가 원래 그 3개년 문제들만 있으면 잘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요런 또 책자가 또 있었어요. KNLE 13개년 기출문제 예당 출판사 여기 있게 있었는데 13년간 문제를 시험 본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확인했었는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 출판사가 소송에 걸려서 원고가 이제 국시원이었는데 국시원에서 이제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여기 출판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량 회수돼서
시중에 있는 것들이 다 회수됐는데 전 기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요그 이제 기출문제들 분석하고 하는데 굉장히 좋았었던 책인데 소송 이후에 또 요런 책도 내서 요게 이제 기출문제들을 약간 변형해서 냈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 위반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근데 20개년 국시문제 해가지고 예당 출판사 예당 북수라는 또 책으로 냈는데 여러분은 또 그 기출문제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국시원에서 이제 문제 오픈하니까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선배님들 최근 3년 문제만 잘 각 과목별로 다 모아놓고 유형만 분석해도 여러분들은 고득점으로 국시를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료법 관련된 얘기는 뭐 다 해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간호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계속 제가 또 좋은 자료가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퀴즈방 쪽에 보시면 이제 7주차 1, 2교시 문제도 퀴즈 및 과제 요것도 되게 좋았다고 했죠. 여기서 몇 개만 보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고와 간호가실이 반드시 발생할 텐데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겠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 많이 달아주셨고요. 대체적으로 요거를 많이 하셨어요. 투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R 투약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주셨고요. 감염 노출되지 않도록 무균수를 잘 지킨다. 그리고 환자 주변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 준비, 교육을 통하여 사고 예방을 한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투약하기 전에 대상자 정보와 투약 약물 이름을 정확히 확인한다. 그래서 투약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투약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라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이런 거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간호사에게 간호 수행 시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시키고 간호사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로 인한 과실을 막기 위한 간호사 복지를 강화한다. 간호 이 교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인권 침해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많은 의료 과실도 발생할 수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회 체계, 의료 사회 체계에 이런 정책적으로 좀 체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댓글들 달아준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숙지하시고 우리가 법과 생활 과목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의료사고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법 위반됐던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도 다른 친구들이 댓글 달고 아이디어 준 거를 확인하시고 하면은 여러분 임상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